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기반시설 등 잠재력을 갖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서울시는 4년 전에 서울 전역의 역세권을 직주락이 결합된 주요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역세권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전체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직주락, 그러니까 비즈니스 공간, 상업 공간과 그리고 주거, 그리고 여가, 문화 공간을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어 넣음으로써 도시에 전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년 전부터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해서 이른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컨셉으로 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목차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은 지하철역 주변의 25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총 325개의 역세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시다시피 하루 1,000만 명이 오가는 서울 시민의 교통 거점이자 미래 세대의 생활 중심이 될 공간입니다. 이제 역세권은 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서울 역세권 대부분은 소형 필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40% 정도 육박하고요.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개발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 여기에 교통과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에도 용적률은 서울 시내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노후화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4년 전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교통 거점을 직주락이 결합된 생활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도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역세권 범위 확대, 중심지의 용적률 완화, 그리고 비주거 의무 비율 및 층수 제한 철폐 등 역세권을 새로운 생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역세권은 일터와 기회가 연결되는 공간, 그리고 안심하고 머무는 맞춤형 주거, 또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여유 공간으로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업무, 상업, 주거 등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역세권 활성화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신길동에 가셔서 보셨던 이제 장기 전세주택에 초점을 맞춘 저희들의 정책 발표를 이미 접하신 바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장기 전세주택이 아닌 역세권의 직주락 활용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진 발표를 보고 계십니다. 우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2020년 이전에 12개소에 불과했던 대상지가 21년부터 올해까지 56군데가 추가되었습니다. 업무, 상업, 호텔 등 대상지도 증가했고,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업무 시설이 20배 이상 늘어나서 낙후된 공간이 아닌 기회가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공간, 산후조리원 등 청년과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85군데가 공급 계획되고 있습니다. 35군데 그쳤던 장기전세주택 역시 2021년 이후에 92군데가 추가되면서 약 2.6배 늘었습니다. 세대수도 24,000세대에서 95,000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내 집은 약 16,000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재역의 신산업 지원 시설인 퀀텀허브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오피스 공간도 이 공간에 늘어나게 됩니다. 봉천역, 염창역 등 역세권에도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등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21군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홍제역, 신대방 삼거리역 등에는
주민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키움센터 등을 갖춘 주거공간도 조성이 됩니다. 신혼부부가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미래의 집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는 열린 녹지 공간을 역세권에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쾌적함과 여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역에 조성하는 500석 규모의 동대문구 최초 공공공연장을 비롯해서 왕십리역의 5성급 호텔, 서빙고역 근린생활시설 등 도심의 활력을 더할 다양한 매력 공간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은 공공기여를 활용해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절된 철길 위에 공중보행로를 만든다든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지하철 출입구 위치를 바꾸게 된다든가, 공공보행 공간을 전면 개선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어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데이케어 센터 등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시설도 함께 확충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전부 공공기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성과를 통해서 역세권을 시민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에 더 다양한 용도로 더 촘촘하게 역세권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역세권 활성화 전략 내용입니다. 핵심은 서울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과 장기 전세주택은 강화하고 도심 복합 개발과 성장 잠재권 활성화 등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모델을 도입하게 됩니다. 먼저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153개 중심 지역에서 한정됐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향후 5년간 100개 구역을 추가 개발하고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의 60% 미만인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도를 50%에서 30%로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요 오른쪽의 지도 비강남 권역임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사업 확대입니다. 역세권 범위인 250m를 500m까지 넓히게 됩니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약 239군데 9만 2천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신규 사업입니다. 역세권 중에 이용 수요가 집중된 환승역을 대상으로 업무, 상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도입하게 됩니다. 환승역 반경 500m까지 확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500m 이내에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서 앞으로 5년간 35군데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6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이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포타워즈 같은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복합 공간을 서울에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한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하게 됩니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 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 5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5년간 6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간선도로변에 업무시설과 청년 창업센터, 미래의 집과 공동육아방 등 생활 편의시설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서울 어디에서든 역세권 수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에 삶을 소모하지 않고 좋은 입지에서 안심하면서 살게 되고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리는 도시, 그 변화를 이 역세권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삶을 바꿔나가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